자, 두 번째 설입니다. 벌써부터 공포스럽네요. 읽기 전부터 다들 아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길이가 꽤나 길거든요. 이분 걸 몇 번 해봤는데 굉장히 깁니다. 고민 사연이고 기장 꼼정어님, 구 베트남 아가씨님 사연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사연하고 이제 뭐 파일 하나를 보내줬는데 파일은 저만 확인하라고 해서 제가 미리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이 꽤나 심각해요. 심각한 내용인데 왜 심각한지 여러분들 사연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읽는 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우선 저에게 긴 사연을 보내주신 기장 꼼장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꼼장어님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사연인데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자, 딜레이 없이 차분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님께 드리는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기장 꼼장어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심각한 주제로 사연의 이야기를 드리고 내용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제는 이겁니다. 누나 결혼식 전 상견례에서 심각하게 무식하고 교양 없는 걸, 개차 아닌 걸 드러낸 저희 부모님.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요? 입니다. 누나가 교사 임명하고 근무한 지 언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던 와중 자기도 소개팅을 받아 괜찮은 남자친구를 얻고 이래저래 연애하다가 둘이서 진지하게 얘기 후 결혼을 하자고 해서 양가에 결혼한다고 알리고 그렇게 결혼식 날짜를 내년 4월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식전에 양가에서 상견례를 하며 식사와 대화를 나눠서 얼굴은 알아놔야 하기에 상견례 날짜를 잡고 고급 중식집에 예약을 하고 어제 상견례를 했습니다. 정말 최악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밑에서만 30년을 자라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알기에 가기 전에 누누이 중요한 자리니까 술 먹고 실수하지 말라고, 취했다 싶으면 알아서 절제하라고 말해놓고 화도 내보고 성질도 부려가면서 말을 해놨건만, 역시는 역시 개벌은 나 못 준다고 처음에는 격시 있게 해보려고 신경 쓰는 것 같았으나 좀 취하니 그새 또 오버해서 더 마시고 넥타이에 음식물 쳐 묻어가면서 사돈 어르신 한 잔 받으이소. 허허. 이지랄 하는 거 보고 진짜 깨도 되는 자리였다면 깨고 갖다 쳐 발라버리려다가 그래도 누나가 주인공이고 누나 생각해서 꾹꾹 참았습니다. 사실상 거기서 눈치 주면서 제재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에 그냥 냅뒀는데 사람들 다 마주보면서 다 쳐다보는 자리에서 눈치 주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냥 제가 아버지 옆자리에서 안 보이게 허벅지 꼬집으면서 주의를 줬건만, 아빠는 왜 술만 처먹었다 하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친한 친구랑 술 마시는 것 마냥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1도 안 갑니다. 누나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맨 처음에 사돈 어르신 혹시 약속 좀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먼저 건네셨고, 아, 예, 허허 라고 아빠가 대답하면서 대충 소주 시키려던 거 그래도 분위기를 내야 하는 자리니 제가 그래도 소주 말고 고량주로 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물론 고량주가 일반 소주보다 도수가 훨씬 세고 금방 취한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남으면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한번 삘 받으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처마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편의상 호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누나는 그냥 부르고 누나 남자친구를 철수라고 가명해서 철수 아버님, 철수 어머님, 철수 여동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술만 취했다 하면 왜 그렇게 사람이 축제 바가지 마냥 주체를 못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쓸데없는 소리만 쳐 씹으리는지. 뭐 정상적인 대화 주제라면 일반적으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사돈댁은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주말에 뭐하고 지내세요?
저 등산 좋아하는데 요새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하하. 아, 그래요? 저도 등산 좋아하는데 시간 나면 저희 다음에 날 잡아서 같이 등산 가요. 음식은 입맛에 맞으신지. 짜장면 저도 엄청 좋아해요. 등에 대충 이런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든지. 우리 철수가 보니까 엄청 성실하고 듬직하게 생겼네요. 생활력도 강해서 둘이서 100년가야 맺고 잘 살림 꾸려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위를 저희 집으로 보내셔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희도 똑부러지게 행동해서 둘이 잘 맞을 것 같네요. 허허.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보통의 집안인데 저희 부모님은 이런 자리가 자기들도 처음이고 막말로 진짜 가방끈이 짧아도 너무 짧고 경험도 너무 없고 부모님한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진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고 교양이 없어도 너무 교양이 없어서 어디 내놓기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부끄럽고 쪽팔립니다. 거기서 아빠는 자꾸만 철수한테 철수야, 니 우리 영희한테 잘해야 된대. 잘해야 된대. 이런 말을 하고 철수 부모님한테는 저는 우리 와이프랑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고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지랄하고 앉아있고 우리 영희가 내가 낳았을 때 엄청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더라고. 이딴 말도 참하고 있고. 진짜 씨발 심각하게 하자 있는 부모가 따로 없는 것 같네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누나 신랑 된 사람을 어떻게든 기살려주고 듬직하게 생겼구만. 애가 인상도 좋고 우리 영희한테 잘할 것 같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잘하기 뭘 잘해. 자기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그리고 자랑할 게 내세울 게 그렇게 없나? 그런 자리에서 이때까지 안 싸우고 와이프를 때리지 않았다는 걸 저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씹으리는 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철수 부모님은 철수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결혼시켜야 하는 중요한 상견례 자리다 보니 자기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 철수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는데 우리 앞에서 쳐놀리고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딸이 이쁘다 이쁘다 현미하고 참하고 똑부러지게 산다 이런 칭찬을 해도 모자랄 망정 거기서 뭐? 나왔을 때 진짜 못생겼더라고. 참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정말 저희 부모라는 게 너무나도 쪽팔리고 철수네 집안에 고기도 못 들 정도로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그토록 술 드시는 건 뭘 안 하지만 중요한 자리니까 취했다 싶으면 알아서 절제 좀 해라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건만 진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무식한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고 정장을 입고 꾸며도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그게 티가 엄청 난다는 걸 어제만큼은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말이 하나도 없더군요. 사람들 무한하게. 가만히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얌전히 입국 닫히고 있는 게 교양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 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는 식성이 특이합니다. 일반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못 먹는 게 많아요. 고기류를 아예 못 드시고 회도 못 드시고 대게, 장어, 국수 이런 건 엄청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아니 뭐 본인 식성과 취향은 살아온 환경과 자기 취향이라서 뭐 존중을 한다마는 식성 특이한 게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아무리 못 먹고 가리는 게 있다 해도 그런 자리에서만큼은 최소한 깔짝깔짝 먹는 시중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철수 부모님께 엄마가 워낙 아무것도 안 드시고 있길래 생각해서 짜장면을 고기 빼고 야채만 해서 시켜줬더만 그걸 안 먹고 면이 다 쳐불어 터질 때까지 놔두고 진짜 뭐 하자는 건지.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게 눈에 확 드러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기껏 생각해서 시켜놔줬더만 안 먹고 다 쳐불어 터질 때까지 놔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 뭐지? 우리 성희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먹는 식성 특이하게 자랑할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생각해서 시켜줬으면 성의를 봐서라도 대화 도중에 후루룩 한 젓가락이라도 먹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말은 또 왜 한마디도 없는 건지. 개씨발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자꾸 욕해서 죄송하다마는 진짜 부모가 심각하게 하자 있어서 자식들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자리에서 물론 주인공이 누나와 누나 남자친구 맞다마는 분위기를 띄우고 대화 주제를 던지고 말을 이어나가는 게 부모들이 주가 되어서 해야 할 목 아닌가요? 부모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나가서 분위기를 띄우고 얘기를 유도하고 이어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자식들은 부모들이 주가 되어서 얘기를 이어가고 그러면 그 밑에서 막장구 쳐주고 받아쳐주는 게 자식들의 몫이 아닌지 싶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자리가 끝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철수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말도 없으시고 뭐 드시지도 않고. 그래놓고 그 말을 누나한테 전해 듣고선 좋았다. 다만 엄마가 말주변이 없다 보니 말을 안 했을 뿐이다. 오해하지 말라 해라. 참나. 오해의 소지를 본인이 다 줘놓고선 오해하지 말라는 건 무슨 어불성설인지. 그리고 끝나고 엄마랑 집에 와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불만 토로하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도대체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쳐 망쳐버리냐고. 상대방 측에서 기껏 엄마 생각해서 짜장면 시켜줬더만 안 처먹고 다 불어터지게 하는 건 뭐하자는 짓거리냐고 라고 하니까 대답이 이거더군요. 내가 말을 요리조리 못하다 보니 괜히 말을 했다가 이상해질까봐 일부러 가만히 있었지. 그리고 내 혼자 처먹을 수가 없더라. 그거 얘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먹어도 다 같이 후루룩 짭짭 해야지 어떻게 나 혼자 거기서 먹고 있냐고. 너무 답답해서 할 말이 이렇습니다. 대충 취미, 관심사, 훌륭한 사익감 보내셔서 감사하다. 한 젓가락이라도 먹으면서 먹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그리고 잘못한 점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찝어주며 일부러 엄마 자극대라고. 그리고 제 감정도 너무 앞서서 무식하게 그런 자리에서 그러냐고. 가만히 입 꾹 닫히고 있는 게 교양 있어 보이고 매너 있는 줄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결국은 엄마도 자존심이 상하고 자식한테 무시받으니 상처받으셨는지 무식한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 방으로 들어가던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약해졌지만 솔직히 사과하고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엄마도 좀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제가 친부모긴 하지만 어디 내놓기, 어디 같이 다니기, 어디 가서 자 우리 부모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기 너무 쪽팔립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저도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아빠한테 갖다 처발라 버리려다가 누나 생각해서 참았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잔뜩 취한 상태인데 귀에 들어올 여지도 없고 속이의 경익기라서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카톡도 주고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누나도 전적으로 저와 똑같은 입장이었고 최악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끝나고 철수한테 전화해봤는데 전화도 계속 안 받아서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철수한테 답톡이 왔다고 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누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철수가 우리 집 보고 생각이 많나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속상하네. 보통은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부모들이 고생하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된 판인지 부모들이 지나치게 무식해서 자식들이 고생하고 괴로움 받는 구조네요. 그리고 아빠는 자기 주제와 능력 파악을 전혀 못하고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돈만 많았으면 저런 애한테 시집 안 보낸다. 속으로 이랬습니다. 개빠는 소리 차하고 있네. 어디 내놓으면
노숙자 그이 새끼 취급받는 사람이 무슨 그게 할 소리가. 물론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게 똥이지 된장이지 구분이 1도 안 되니 그런 말을 했겠죠. 솔직히 저희 집이 가난한 데는 부모의 책임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5년 전에 실직을 했어도 보통의 사람이고 가장이라면 현실이 잘못된 걸 자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일어서서 막노동을 하든 대리기사를 하든 뭘 하든 밥벌이에서 빚 갚는 데 쓰고 어떻게든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아파트 산다고 빚이 5천만 원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엄마도 솔직히 20년가량을 전업주부로만 한 것도 잘못이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기간 동안 맞벌이를 했으면 최소한 지금처럼은 안 살았을 것 같네요. 그런 원망을 하니 돌아온 답변은 참 얼마나 우문한 개구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야,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자라야지 똑바로 크지. 부모가 맞벌이 한답시고 자식 할머니 같은 밑에서 자라게 해봐라. 자식이 똑바로 크겠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니 너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답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해도 정상적인 생각과 식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수인데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대 차이고 부모님이 구시대에 살았으니 젊은 사람들에게 비해 이해 속도도 더디고 따라가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으나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진심으로 그 자리가 중요한 상견례 자리가 아니었고 막말로 깨도 되는 자리였다면 저는 시원하게 깼을 겁니다. 저희 애비가 이 모양이라서 자식도 이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자식이 이런 말 내뱉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일을 갈면서 일하는 생각을 할 텐데 저희 아버지는 정반대네요. 이런 상처 주는 자존심 깎아먹는 말을 하면 정신 차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빗나갑니다. 네가 그랬어? 그래. 몰라. 씨바 좆대 봐라. 난 막 나갈 거야. 이런 마인드입니다. 진심으로 저희 집안의 가장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도 진심으로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정말 너무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쪽팔립니다마는 할 말은 해야겠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는 이유가 붕어 형님이 자세하게 앞뒤 사항을 다 알면 누구보다도 그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조언을 해주시는 걸 알기에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하게 적고 있습니다. 끝으로 누나와 제가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쉬고 생각 정리해서 철수한테 얘기 잘해봐라.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걔네 부모님 오해 없으시게끔. 진짜 존나게 쪽팔린다. 무식한 애비애미가 자식한테 이렇게 치명타구나 라는 걸 절절하게 느꼈다. 누나, 우리는 무식한 인간이 되지 말자. 무식하면 우리도 적골난다. 자식한테 부끄러운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우리가 무슨 부자 아빠 원하냐? 돈이 없어도 사람이 좀 교양이 있어야지. 무식한 건 겉모습을 아무리 바꿔도 인품처럼 티가 난다. 그냥 마음을 비우는 게 나을까? 누나 말대로 저렇게 언행하는 게 무식한 걸 모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알면 상식적으로 저러겠나? 모르니까 저러는 거지. 배운 게 없고 교양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아니겠나 싶다. 진짜 다른 집안은 자식이 사고쳐서 부모 쪽팔리는데 우리는 부모가 무식해서 자식이 고개를 들기 힘들다. 누나, 그러게 철수가 우리 집 보고 생각이 많나봐. 연락해도 안 받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대. 속상하네. 누나 결혼 깨지게 되면 다 아빠 엄마 탓일 것 같아.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누나는 엄마 아빠하고 연 끄고 살란다. 나도 맘 같아선 집 뛰쳐 나가고 싶다. 거지같이 나오면 부모 족골아지 보기 싫어서라도 시험 잠시 내려두고 독립할까 싶기도 하고. 누나, 아니 그 꼴 보기 싫으면 악착까지 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현실 장악 못하고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을 하는 게 존나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다. 누나,
빨리 합격해서 안전하게 나가는 거다. 안전한 직장 잡아놓고 나가야 된다. 도시락 싸다니고 집에는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고, 여튼 누나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하면서 편치 못하게 잠들 것 같아. 누구누구 때문에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이만 주니께. 니도 공부하고 알바하면서 악착같이 마음 다잡아라. 누나 꼴 나기 싫으면 적어도 네 스스로를 보호할 직업이 있어야 하니까. 누난 잘못 없다. 우리 잘못은 무식한 부모는 죄지. 아빠가 잘못한 건 쓸데없는 소리 쳐 씨부린 거랑 술 처먹는 거 자제 못한 거 철수한테 칭찬해줘도 모자란 망정 철수한테 무지성으로 누나한테 잘해. 이지랄한 거. 엄마가 잘못한 건 아무리 식성이 특이해도 그 앞에서 먹는 신용이라도 좀 하던가. 짜장면 쳐달라 해놓고 보는 사람 존나 무한하게 다 풀어터지게 냅두고 뭐 하자는 거고. 그리고 엄마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데서 말을 못해도 대충 빈말이라도 좋은 말 해주고 고향이 어디냐, 취미가 뭐냐, 대충 이렇게라도 몇 마디 내뱉고 대화할 줄을 알아야지. 가만히 얌전히 입국 닫히고 있는 게 교양 있는지 아는 것 같더라. 진짜 우리 엄마 아빠 심각하게 하자 있네. 상대방이 면전 앞에 있으면 대충 분위기라 눈치껏 먹는 척이라도 해야지. 식성 특이한 게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너무 자기 입장만을 밝히고 상대방한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너네가 이해해 이걸로밖에 안 보이더라. 진짜 걔네 집안에 고개 못 들 정도로 부끄럽다. 누나, 네 말이 구구절절 다 맞다. 나도 고개를 못 들겠다. 진짜 내 집에 가면 아빠 폰에 있는 철수 아버지 번호 좀 지워줘. 부탁이다. 아빠가 그 연락처 갖고 있으면 또 무슨 실수할까 두려워서 철수 아버지 연락처 안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울게 무조건. 내라도 대변해서 철수 번호 받아서 한잔하든 전화도 하든 구구절절 다 해명해보고 싶네. 저희 부모님이 철수 씨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말을 잘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건 그림이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엄마랑 얘기해보니까 생각을 어쩜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진짜 기가 차고 놀랍더라. 그리고 너무 거기서 딸 자랑만 하는 것도 보기 안 좋다. 막말로 결혼은 지네 둘이서 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하는 거가 아니더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연히 어느 정도 부모가 영향이 있는 거 아니가. 누나가 엄마한테 내일 얘기해봐라. 전화해서. 누나, 엄마 아빠랑 내가 얘기했어야 하는 걸 네가 얘기했네. 네가 엄마 아빠랑 싸울 일은 아니었는데 일단 알겠다. 미안하다. 누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서는 것보다 당사자의 누나가 직접 하는 게 더 나은데 나도 하도 답답하고 너무 화나서 그랬다. 상식을 벗어나게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누나도 이래라. 신경 안 쓰는 게 말이 쉽지. 써지고 일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더 아는데 그래도 멘탈 잡으면서 일하고 퇴근해서 엄마 아빠랑 얘기해봐. 제발 알아쳐먹을 수 있게 얘기를 해봐. 무식한 거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누나, 그래. 니는 신경 쓰지 말고 이 앞길만 보고 가라. 내보다 훨씬 현명하게 누나니까 난 여기서 빠지고 다시 멘탈 잡고 그냥 하던 공부 이어나갈 테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제발 엄마 아빠 알아쳐먹을 수 있게 본인들이 뭘 잘못한 거지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발. 등등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알아쳐먹을 수 있게 말 좀 해줘라. 죄송한데 잠깐만요. 나는 감정이 앞서서 물론 나도 틀린 말 안 하고 최대한 맞는 말만 하긴 하지만 솔직히 누나처럼 현명하게 대처는 잘 못한다. 진짜 아빠만 보면 정말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 진짜 여기서 줄일게. 제발 부탁이다. 누나, 그래 니는 멘탈 잡고 해야 될 거 열심히 해라. 최대한 자세한 게 좋겠다 싶어서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누나가 저한테 부탁해서 아빠 주무실 때 아버지 폰에 철수 아버지 좀 번호 지워달라고 한 게
격하게 공감이 갑니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워낙 외로움이 극에 달하시고 사는데 아무런 낙도 없고 자신의 비참함을 술로서 잊고 싶어 하시죠. 누나가 결혼하는데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해준다는 미안함과 죄책감, 비참함 때문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림이 빤히 그려집니다. 분명 저 철수 아버지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이상 심심하면 전화해서 허허 철수 아버지 잘 지내슈? 이렇게 밑밥 깔고 멘트 치면서 외로워서 수친구가 필요하기에 조만간 함잔합시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어찌저찌 만난다 한들 거기서 또 술 취해서 친구 생긴 거 마냥 좋아해서 하하 웃으면서 잔 주고받다가 선 넘어버릴까봐 누나와 제 걱정이 그거였습니다. 철수 아버지도 끝에는 취하셨던데 중간에는 절제를 할 줄 알던데 저희 아빠는 왜 이 모양 이 꼬라지고 도대체 사람인 이상 머리에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1도 못하는 걸까요? 진심으로 제 상견례가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보면 누나가 너무 심각하게 불쌍합니다. 불쌍해도 너무 불쌍합니다. 지원 10원도 못 파는 형편인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둘이서 어떻게든 은행 힘 빌려서 어찌저찌 진혼집 마련해서 살아가려고 결혼 자금 모으느라 지금 돈도 없을 텐데 부모라는 게 도움은커녕 집만 되고 있으니 남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부모가 몇천 해줬더라 1억 해줬더라 이러던데 우리는 지원은커녕 오히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받는 입장이니 집 살 때 2천이 부족해서 누나한테 2천을 빌렸습니다. 그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누나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울리면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이때까지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할 거고 결혼에 관련해서도 지원받을 생각 1도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고 예전에 누나가 그런 상처와 부모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부모와 연 끊겠다라는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전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게 얘기하지 이렇게 말을 제가 누나한테 해줬는데 누나 입장을 들어보니 누나 심정이 전적으로 이해가 가더군요. 솔직히 A중지 저희를 키워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 건 사실이지만 역으로 따지면 그런 노족과 희생을 저희 부모님만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자식들도 부모가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아끼면서 없는 편편에도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먹일 것 다 먹여가면서 빚내서도 자식 뒷바라지 했을 건데 우리 부모님만 고생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누나가 어떻게든 하자 있는 가정환경 인정하고 본인 힘으로 어떻게든 일어나서 결혼해 보겠다는데 지원은커녕 돈을 오히려 빌려가고 상인내에서 고개를 들기 부끄러울 정도로 무식하고 교양 없는 언행들을 처해대고 잘못하면 결혼 깨질 수도 있고 너무 불쌍합니다. 저희 누나가.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짐이 돼서 자식을 숨도 못 쉬게 희망을 짓밟아 버리는지 저도 솔직히 하자 있는 부모 보기 싫어서라도 독립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집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와신상담해야 하는 입장이고 제발 내년에 합격해서 안전하게 이 지옥 탈출하고 싶네요. 부모님은 어떻게 하면 자식들한테 버림받을 수 있을까라면서 또 자책하고 신세한탄하시겠지만 버림받는데 본질적인 이유는 부모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앞날도 있고 저희 입장도 있고 저희 인생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언행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게 더 심각한 문제겠네요. 알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을 안 하죠. 하자 있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너무 고개를 들지 못하겠고 당장 공부해야 하는데 신경이 계속 쓰이네요. 누나 말이 맞는 거겠죠. 지금은 아무리 상황이 뭐 같아도 꿋꿋이 참으면서 개같이 해서 합격해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게 맞는 거겠죠. 당장은 불같은 마음으로 시험 내려놓고 독립하는 것보다는요. 당장 또 떨쳐내고 공부를 이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멘탈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붕어 형님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누나와 저의 통화 내용도 보내겠습니다. 붕어 형님만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정이 앞선 나머지 했던 이야기도 반복하고 장황했는데 이 부분도 너그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지금 한 1년에 30분 걸렸네요. 간만에 긴 거 읽었습니다. 거의 한 치밥춘님 고민 사연의 경험담이 6배네요. 대략 6배. 거의 인터벌 없이 읽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연을 읽는 중에 죄송한데 중간에 이 내용의 핀트를 모르는 분이 계시네요. 권영성님도 모르시고 아까 오드리님인가 그분은 너무 모르셔가지고 오드리님은 그냥 이 얘기하실 때 빠지세요. 님도 빠지세요. 권영성님도 그냥 님 듣기만 해요. 이게 이 사연을 진행하기 전에 전체 내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분의 전 사정을 모르면 저렇게 혓다리 짚어요. 두 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유튜브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욕 먹습니다. 두 분. 아예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제 방송에. 여러분들은 이 얘기만 들으면, 사연 얘기만 들으면, 뭐 부모님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사연자분은, 뭐, 기장 꼼장어님이나, 아니면 기장 꼼장어의 누나분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래요. 이것만 보면. 근데, 그동안에 이 기장 꼼장님이 저한테 사연 봤던 그 연대기 있죠. 그동안 봤던 거를 쭉 보면, 왜 이런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물론 기장 꼼장어니와 누나분이 어머니 부모님한테 특히 꼼장어니 부모님한테 저렇게 좀 심하게 얘기한 건 잘못이에요. 자식이 한 부모한테.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요. 왜 이렇게. 꼼장어님도 알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 핏줄이고 저 두 분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데 저래서 안 된다는 거 알죠. 안단 말이야. 물론 하면 안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좀 이 사연 안에서 다 담아낼 수 없겠지만 저 꼼장어님하고 저 누나분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꼼장어 대신해가지고 제가 이 사연의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누나분하고 꼼장어니 뭐 지금까지 오기까지 부모님한테 지원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교육적으로. 못 받다시피 했어요. 못 받는 것도 모자라서 꼼장어니 누나분이 돈을 벌면 집에 보태주기까지 했습니다. 두 분이 경력이 노릇을 못하니까. 그걸 다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런 가정에 사시는 분들 찾아보면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없을 거야. 아마 아까 저 두 분 같은 경우에 그런 환경에서 안 자라봤으니까 저런 말을 좀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특히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사건 사고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어요. 이 사연 안에서 안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재생 목록에 베트남 아가씨님이라고 저 채팅 목록이 있어요. 같은 분이에요. 기장 꼼장호님하고 베트남 아가씨는 같은 분입니다. 유튜브에 재생 목록이 있죠. 거기 그 확인해 보시면 그거 한번 시간 할 때 보세요. 하루 날 잡아서 보셔야 돼. 거기 보면 아버지가 그 이제 살면서 기장 꼼장호님과 기장 꼼이 누나한테 좀 저질렀던 어떤 일화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요 꼼장호님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께서 소위 말해 가장 노릇을 못했어요. 안 했죠. 가장 노릇을. 그러니까 밥벌이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했는데 중간에 일을 그만두면서 그 이후로 더 이상 일자리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세가 상당히 기울었죠.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지금 소위 이제 노시고 계시는 거죠. 일을 안 하시고. 일을 안 하는 것 정도는 저 꼼장어님하고 누나분이 충분히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해했는데 근데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 근데 자꾸 술 먹고 사고를 쳐요. 그래가지고 그거 항상 이제 꼼짝없이 수습을 했단 말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습관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돼가지고 꼼장어님 저렇게 상인회 가서 실수하지 마라. 중요한 자리 가지 마라. 자제해라. 그 얘기했는데 자제가 안 됐던 거예요. 자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화들이 많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꼼장언니 알바하면 이제 용돈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 용돈 받은 걸 그냥 뭐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데 써야 되는데 그거를 술 먹고 한단 말이에요. 술 먹고 이제 아니면 주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그냥 맥주 같은 거 먹는 게 아니라요. 주점 가가지고 비싼 술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계산 돈 없으니까 자기 계산 안 하고 꼼장언니 대신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자꾸 사건 사고를 만들어 술 먹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꼼장어리를 짓눌러 왔어요. 그래서 그게 눈에 너무 생생하게 다른 거리니까 혹시나 또 상견례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동안 싸지러 놓은 거 다 치웠단 말이야. 그래서 제발 술 먹고 사고 치지. 그냥 술 안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일을 벌린 거예요. 예. 뭐 결혼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상견례 자리 간 적이 있어요. 저희 누나 결혼할 때. 예. 가면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저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해. 아, 꼼장어는 굉장히 뭔가 부모한테 함부로 얘기하네. 예, 함부로 얘기하네. 근데 나는 있잖아요. 꼼장어니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꼼장이 나쁘다 얘기할 수 있어. 있는데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꼼장어님의 상황이라면 꼼장어니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 얘기 못하는 거야. 왜냐? 꼼장어님이 지금 살아왔던 환경이 일반적인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 경기적으로나 어떤 가정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터널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살아온 분이에요. 누나하고. 그 누나한테는 저 결혼이라는 게 일생일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제가 누나라면 이 결혼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누나하고 꼼장어님이 뭐 많은 걸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포기했어요. 뭐 돈을 밖에 나가 돈을 벌어라. 뭐, 부모 노릇해라 이런 거 포기했어. 포기해가지고 이제 와서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어차피 말해도 안 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누나 혼사끼리 망치지 마세요. 누나 시집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마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좀 시술이 심하게 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남자 쪽에 생각해보자는 거는 사실 부정이에요. 부정.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걸로 스트레스나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저는 꼼장어리 비난 못하겠습니다. 비난 못하겠어요. 일반적 보통의 가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꼼장어님이 그냥 나쁜 사람이다. 아버지가 더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저런 열악한 환경을 겪어봤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비난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누님 분하고 꼼장어님을 더 이제 헤아려 주고 싶어. 왜냐하면 그렇다고 부모님이 외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외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장 노릇을 누나하고 꼼장어님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꼼장어님.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꼼장어님도 안 그래요? 언제까지? 누나도 생각해보. 누나도 왜 시집에 갔냐 하면 더 이상 부모님한테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누나분도 그런 거예요. 왜 시집을 가려고 하냐면 시집만이 더 이상 이 누나의 그 누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정도 시달렸으면 그동안 이 정도 시달렸으면 나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 결혼도 못하고 진짜 부모님한테 맨날 저당 잡혀가지고 그냥 산다.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누나분도 지금 일반적으로 취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취집이 아니야. 누나분도 자기 모아놓은 거 있죠. 모아놓은 거하고 빚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 결혼하는 쪽도 그렇게까지 막 집이 넉넉하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빚져가지고 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집에 손 안 벌리고 어떻게든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안 도와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는 건데 그 가만히 있어 달라는 거 못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굉장히 뭔가 말 쉽게 하는데 이 상황이 안 되면 몰라요, 여러분 진짜. 내가 그나마 이 어두운 환경에서 그나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 잡는데 그 희망을 전혀 내한테 도움도 안 준 사람이 끊어버리는 생각이에요, 가위로. 살아오면서 계속 내한테 폐만 끼쳤던 사람이. 여러분 있잖아요. 뭐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가족 노릇해야 됩니다. 어?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부모님이니까 받아줘야 된다. 근데 그거는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나름의 최소한의 역할, 분담을 해줘야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각자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역할이 있습니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꼼장언니 누나분이 많은 걸 바라겠습니까? 이제 와서 뭘 바래? 이제 와서 뭘 바랍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 부모니까 너희가 그래도 가족밖에 없다. 힘드니 가족이. 뭐가 이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우리 더 힘든데. 남이었으면 신경 안 쓸 텐데 가족이니까 더 힘들잖아. 가족이니까 또 볼 수가, 어? 또 뒤돌아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미치는 거야, 이거는. 가족이니까. 안 그래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도 가족 구성원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 나름의 역할을 해줘야만 해주는 거예요. 많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꼼장원이나 누나분도 지금 뭐 부모님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라는 거 뭐가 있어. 그냥 상견례가 실수하지 마라 이거예요. 상견례가 적당히 기분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 그냥 이제 결혼 날짜 잡고 저도 상견례 자리 가봤을 때 가는 말인데 결혼식 날짜 잡고 그냥 뭐 그냥 물어보고 그냥 식사 나오면 먹고 음식 나오면 먹고 어, 중간중간 얘기 나누고 그럼 돼. 끝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방금 뭐 어머니 모르겠는데 아버지 분은 좀 심해도 너무 심했어. 처음 본 사람한테 뭐 친구가 뭐예요, 여러분? 술 먹고. 그리고 약간 좀 그리고 아버지께서 꼼장어인데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저 그동안 사연을 봤을 때 그러니까 꼼장원이 보내준 사연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사연을 봤을 때 뭔가 자기가 돈 내가지고 책임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분이 좀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내가 돈 없어도 누군가 내주니까. 막 먹어도 되고 그냥 막 해낸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신 가 깨되고 백수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를 책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없는 거야. 그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장이라는 게 책임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있잖아요. 가장이 책임감 있으면 뭐라도 하게 돼 있어. 몸이 불편해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책임감이라는 게 완전 상실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똥인지 된장이 구분 못한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신이 역할을 망각하는 거지. 내가 가장인지 아버지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누나의 일은 그 누나의 상견례도 누나의 일이니까 더 이상의 개입은 하지 마세요. 개입과 간섭은 하지 마라. 네.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저건 어떻게 냉정하게 따지면 내 일은 아니에요. 누나 일이에요. 누나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야. 안타깝지만 내가 어떻게 내가 개입하고 해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꼼장어이도 너무 나서지 마요. 나서지 마. 근데 적잖이 좀 신경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저쪽 반대편에. 네. 사실 말이 좋게 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얘기하는 거지. 생각해 보겠다는 거는 좀 실망했다는 것까지 같이 섞여 있는 거야. 못하겠다는 말도 섞여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보통 생각해보고 생각해봐야지 하고 난 다음 다시 되돌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충격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그 꼼장언니 부모님에 대한 정보나 실제로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떤 분인지. 상인의 자리에 처음 보는 건데 그런 모습을 딱 봐버리면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그 부모님 그렇게 하잖아요. 술 먹고 이렇게 깽판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나한테까지 와요. 저 부모한테 자랐을 건데 저 부모 밑에서 저 딸이 자랐을 거 아니야.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데. 예. 근데 이 꼼장이도 아셔야 될 게 있어. 저거 님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 못해. 음. 개입과 간섭하지 마요. 누나가 하기 놔둬요. 누나 일입니다. 슬프든 억울하든 힘들든 간에 누나가 알아서 하고 뭐 짊어지어 가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연자분은 본인이 공무원 수험생이나 사실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그래요. 솔직히 수험생이면 난 솔직히 상견례 님 안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 사실 카톡 내용 같은 것도 물론 님한테 얘기하면 되게 님이 굳이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하면서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나 인생도 누나 인생이지 내 인생이 중요해 지금. 어. 이거 지금 나 안타까운 게 그래. 지금 이 상황에 너무 개입, 너무 감정이 심해가지고 본인이 이 수험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어요. 망각을. 이 사연 적는 것도 시간이 엄청 많이 썼겠죠. 평일이잖아요. 월요일이죠. 분명히 공부 못했을 겁니다. 이거 손해입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해보신 분들 알죠? 월요일날 제일 중요해 월요일이. 화수목금보다 월요일이 중요해. 네이비님 뭐세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화수 월요일을 못 살렸다 하면 이 월요일의 여파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갑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니까 월요일날 원래 제일 많이 해야 돼요. 피곤해도 월요일 습관을 잘 들어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네 상견례까지도 안 갔어야 돼. 왜냐?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 자리가 아니다. 안 가도 됩니다. 빠지면 돼요. 결혼식 같은 것도 여러분 있잖아요. 뭐 상견례도 경조사 아닙니까? 내일 아니잖아. 그냥 만약에 동생이 딱 하는데 왜 안 한다 하면 수험생 공부해야 된다 바빠가지고 빠진다고 했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분들이 아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차라리 이거는 안 보는 게 본인한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결혼식 같은 것도 안 가도 돼. 뭐 장례식 같은 거 아니면 장례식도 그냥 자리만 채우고 절만 하고 잠만 쉬고 돈만 주고 나오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님 아셔야 돼. 물론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난 수험생이야. 수험생 이것저것 가리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예.
수험생. 수험생 공부에 지장이 가면 안 돼요. 공부 텐션적인 지장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인드가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기적이네. 자기밖에 못 알아듣겠는데. 원래 공부가 그래요. 원래 공부가 자기밖에 몰라야 돼. 지밖에 몰라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 공부는 좀 이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에이 공부하더라도 자리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공부에 방해가 되겠다 싶으면 안 가도 돼요. 못 간다고 정해주면 됩니다. 지금 꼼짝언니 누나가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도 중요한 게 난 수험생이야. 누나가 불쌍한 건 불쌍한 거지만 님이 수험생이고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붙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너무 내 감정이 팔렸으면 안 돼요. 오늘 공부 제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니 손해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똑같이 공부 진행할 수 있겠어요? 님이 보면 꼼짝언니도 단점이 있어. 너무 그런 감정들이 내 시간과 열정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님이 나중에 공무원 되더라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되면 좀 냉정해져야 돼요. 너무 막 그렇게 뜨겁게 타오르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님 나중에 공무원 들어가서도 위험한 거예요. 그냥 못 가겠다고 안 가면 되고 그 누나분은 들어주고 알겠다 하고 그냥 놔두면 돼. 일단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 마이너스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님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무원 수험생입니다. 지금 하루 이틀 빠지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회독 차이로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이미 지금 뭐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 이제 피치를 올려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네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잖아요. 주말에 이분 같은 경우에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 공부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문정훈님 오세요? 공부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합니다. 그럼 주말에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평일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평일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일에서 가장 중요한 월요일을 제껴버렸어요. 예, 제껴버렸어요. 이거 큽니다, 여러분. 그럼 4일을 그럼 일주일에 많이 해봐야 4일이라는 거야. 근데 내일도 과연 열심히 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으세요. 잘 들어. 누나는 결혼하면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예요. 남이나 마찬가지고 님이 나중에 공무원으로 합격하면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이거 아셔야 돼. 내가 이 말씀을 괜히 들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괜히 들으는 게 아니에요. 누나 결혼하잖아. 출가 외인이야. 출가 외인. 남자도 출가 외인이지만 여자도 출가 외인이에요. 여자는 더 출가 외인이야. 집에 어떤 대경조사 하나 놀러 오는 거 아니면 거의 없어요. 누나분 과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올까요? 오지도 않을 거야 아마. 부끄러워가지고. 물론 결혼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한다고 봤을 때 거의 끝나는 거예요. 누나분하고도 자주 연락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 누나는 누나만의 가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님이 생각해봐. 님 국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했죠. 님 국무원 시험 준비하면 부산에 올 일 없습니다. 부산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님도 출가 외인 되는 거예요. 강제로 출가 외인 되는 거죠. 특히 이분이 시험 치는 게 국무원이에요. 국무원. 국무원입니다. 국무원. 여러분 국무원이란 직종이 어떻게 되냐면 국무원은요. 저 또돌이 생활 해야 됩니다. 군인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후방부대까지 못 와요. 후방부대는 자리도 안 날 뿐더러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성적 좋은 사람한테 온단 말이야. 성적이 안 좋으면 어디 갑니까? 최전방 가요. 최전방. 저 경기도나 강원도 갑니다. 철원, 양구, 포천, 동두천 가요. 너무 멀어서 오시기 힘들 거야. 어떻게 와 여러분? 동선이 너무 멀어도 너무 먼데. 이분 사는 곳은 참고로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에는 자리도 안 날 거야. 너무 후방이라서. 육군 군무원 보는 거 맞죠? 육군 군무원이면 부산에 자리 없어요. 부산 근처가 아니라 대구 쪽도 거의 자리 없어.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윗지방 가야 돼. 윗지방 가면 뭐 잠깐 오다가
잠깐 거기 살다가 뭐 내려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계속 거기 쭉 살아야 돼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합격하는 순간 뭐 가족들을 누나하고 그 누나 뭐 그 만나는 분 보고 싶어도 볼 일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시험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 붙기로 마음 먹었잖아. 붙고 나서도 생각해보면 거의 볼 일 없는 거야.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부산에서 강원도는 경기까지. 특히 강원도는 KTX 없잖아요. 어떻게 간다는 거야? 버스만 해도 6시, 5시간 걸릴 텐데. 그러면 일단은 꼼짝어는 제가 마인드 맵을 짜드릴게요. 어찌됐건 간에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긴 한데 우리 부모님이 원래 저런 사람이 그리고 저거는 누나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야. 좋든 싫든 간에 누나가 해결해야 되고 난 어차피 수험생이고 내가 지금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내 감정 쏟아가면서 맨날 흔들리면서까지 내 공부에 지장이 받아서는 안 돼. 왜냐 내가 이렇게 지장받을 때 누군가는 월요일날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부량을 채우고 있을 거니까. 그렇다고 꼼짝은 이미 뭐 머리가 굉장히 좋다거나 이미 해독수를 많이 채워가지고 기본기가 굉장히 달려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이걸 꼼짝언이 하나 더 얘기할게요. 꼼짝언이 지금 기본 강의 듣고 있잖아요. 심화 강의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님 현실 알아야 돼. 님 지금 기본 강의도 마스터 못했잖아요. 기본도 못했잖아요. 보통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기본 강의 한 3회도 듣고 3바퀴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본 강의 끝나면 심화 강의 넘어가잖아. 근데 이분 심화도 못됐어요 지금. 학교 가려면 심화 강의를 가야 되는데 심화도 못 넘어간 상태입니다. 기본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점수 올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기본 듣고 나서 내 혼자서 또 독학을 해서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계속 돌릴 것이냐 아니면 혼자서 내가 정리가 안 되면 심화 강의 들어가지고 강의에 도움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 강의를 들어가서 아직 그것도 좀 헷갈려가지고 힘들한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정신 팔려있다. 그래 입장이냐고요, 꼼장언니. 기본 강의만 들어가지고 합격하는 사람 없어요. 어느 직렬을 가더라도. 기본에서 빨리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나오셔야 돼. 다음 단계 가야 됩니다. 님 시간 촉박해요. 꼼장언니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촉박하고 불리합니다. 이미 다른 공부하는 사람들 불리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알바도 안 하고 그냥 공부 하나에만 집중을 하겠죠. 그 사람들은 방해받는 게 없으니까 시간도 많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단 말이에요. 공부 말고는. 그 누가 유리합니까? 그 사람들이 유리하죠. 똑같은 머리라고 치면. 그렇다고 님이 공부가 막 정말 잘 돼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하는데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님이 있잖아. 이런 감정이 있으면 공부하는데 계속 생각나서 있잖아. 그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아른거려가지고 집중이 안 돼.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공부할 때는요. 공부 외에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나라 일에도 관심 가지면 안 돼. 뉴스도 보면 안 되고요.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안 되고요. 유튜브도 웬만하면 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 외에 다른 것 사사로운 것들에 감정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집중할 때 방해가 돼. 자꾸 떠오릅니다. 하루 왼종일 저기 붙잡혀 공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 또 저기 잡혀 있는 거예요. 예, 공무원 공부할 때는요, 사실 이기적인 마음이 돼야 되는 게, 공부만 생각해야 되거든요, 공부만. 아니, 설령 그게 터졌다고 쳐요. 꼼장은 제가 제 말씀 잘 들어요. 설령 그게 터졌다고 치더라도, 내 공부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런 일이 설령 터졌었던 치더라도, 내 공부 루틴을 돌리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게 터졌다고 뭐 공부 학원을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뭐 못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려면 갈 수 있잖아. 근데 본인이 안 한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입니다. 꼼장언니. 자꾸 본인 사연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일일이 다 따지면 공부 못합니다.
이런 거에 일일비 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꼼장원의 일이 뭐 하찮은 일이거나 아니면 무시 바라더니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수험생이잖아. 집안의 대소사 일일이 간섭하고 하려고 하시면 안 돼. 이미 합격하면 어차피 여기에 땅 벗어날 거예요. 영영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중간중간 이동할 수 있는데 후방은 거의 못 내려와요. 후방은 백 없으면 못 내려와. 꼼장원이 계신 데가 후방 중에서 후방이단 말이에요. 후방은 TO도 없을 뿐더러 후방을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 와요. 예. 거의 다 이제 성적이 낮거나 하면 거의 윗지방에서 왔다 갔다 거리겠죠. 위에 저 강원도나 경기도 쪽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타지 생활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 원래 사시던 지역이 부산이라 가지고 부산은 거의 못 온다고 봐야 돼요. 이건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야. 다른 직렬도. 꼼장어님, 그런 거에 잡혀가지고 내 공부가 지장이 생기면 안 돼요. 님은 어디까지나 불리해요. 다른 수험생도 불리해. 일까지 하고 주말에 일까지 하고 거기다 이 멘탈 나갔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손해야. 이것만으로 손해라니까요. 아까 제가 국무원기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이유는 적어도 님 부산 올 이유는 없습니다. 부산 오고 싶어도 못 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안일에 대소사에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전진해야 돼요. 아니 좀 보면 꼼장어님이 보통의 수험생들보다도 더 이런 게 많이 휘말려요. 물론 꼼장어님 보통의 집안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님이 너무 거기에 좌지우지합니다. 멘탈이 약해요. 꼼장어님 아셔야 돼. 님 본인이 멘탈 약하다는 거 아셔야 돼. 멘탈이 약하고요. 집중이 약하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면 님이 약하다는 거 알면 여기 관심을 안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제 집안일에 관심을 가져도 공공이고 사는 사다. 그런 일 있다 하더라도 내 공부를 멈추지 않아야 돼. 알 건 알아야 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분리시키는데 님 그게 안 돼. 안 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심을 아예 안 가져야 돼요. 님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이 묶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력이나 공부량을 소화 못해요. 님 본인을 잘 알아야 돼. 여러분 공무원 공부를 하려면 본인을 잘 알아야 돼요. 본인이 어떤 사람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다 실패해요.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맞는 공부 시간대하고 공부 루틴하고 공부 스케줄 잡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남들 따라하는 공부하면 합격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님이 자꾸 그런 얘기하고 한탄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님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술 먹는다 하더라도 님 아버지가 내가 공부하는 도시까지 와가지고 술 먹는답니까? 적어도 내가 공부하는 데는 그 어떤 사람에도 방해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참아야 돼. 내 정신적인 훈련하는 건 생각하고 참아야 됩니다. 나중에 공직사회에 들어가면 공무원 일하면 이거보다 더 힘든 거 많을 텐데, 부조리 같은 거 많을 텐데, 억울한 일 많을 텐데, 그거 미리 경험하는 생각하고 참으셔야 돼. 더 이상 이런 거 휘말려가지고 내가 가서 해결한다거나, 내가 그거 감정 때문에 속상해한다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럼 합격 못합니다. 솔직히 말할게 합격 못합니다. 그러면 합격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 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올수록 더 냉정해야 돼. 보통 수험생들보다 더 냉정해야 됩니다. 더 내계난이 되어야 돼요. 이미 이런 일이 집안일이 발생하는 자체가 불리한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네 감정이 요동치거든요. 요동치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공부는 뒷전이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팩트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분이 오늘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수험생이면 월요일을
다 공부했을 텐데 공부를 못했다는 거야. 누가 봐도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험생으로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죠. 이해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본인이 뭐 집에 있었으면 그때 못했으면 얘기해도 그냥 핑계일 뿐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핑계일 뿐이에요. 공무원 수험의 입장에서. 아니 누구는 그런 일 없는지 아십니까? 꼼장어님 잘 들으세요. 어떤 수험생은 그런 일 없는지 아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물론 꼼장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알고 있어요. 아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 루틴을 따라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람도 공부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공부하지 않아 못하는데. 거기다가 나는 아직 많이 넘어가지도 못했는데. 꼼장어님 이번 계기로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거야. 내가 감정이 약하구나.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구나. 감정이 뭔가 이 나쁜 감정이 뭔가 확 들어오면 이걸 쉽게 못 떨쳐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에 영향을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애초에 이런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면 안 되겠다. 아예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내 공부에만 전념해야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딱히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누나 일도 억울하고 아버지도 참 열받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수험생은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꼼장어님. 님한테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합격이야 무조건. 합격. 수험생한테 중요한 건 무조건 합격이에요. 집안에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이야. 누나 결혼보다도 중요한 게 님 합격이에요. 인생의 1순위가 합격입니다. 합격은 아버지가 대신해줄 수도 없는 거고 누나가 대신해줄 수도 없어. 님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국문 합격해가지고 타 지역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어떤 일이 발생하건 간에 그건 뭐 그 남아있는 사람들 알아서 하겠죠. 난 멀리 가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 들어요. 물론 이번 일이 참 억울하고 안타깝기는 하면서도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여기 묶여 있고 제대로 집중 못 한다면 이거 나중에 갔을 때 굉장히 나중에 갔을 때 굉장히 이게 치명타로 다가오지 않을지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자꾸 본인이 공부하면서 공부 시간 같은 거 손해 보는데 이걸 어떻게 만회할지. 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일일이 생각하지 마요. 어. 집에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 수험생들 중에 많은데 그거 일일이 생각하고 그거 다 묶여 있으면 못해요. 합격 못해요. 힘들지만 일단 합격이 우선이니까 일단 붙어야 되니까 일단 붙어야 뭐든 하니까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꼼장원님 그렇게 갑시다.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책 보고 하셔야 돼. 제가 우려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공무원 시험이 독하고 꾸준한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시험인데, 예, 이기는 시험인데, 님은 독하지도 않고 꾸준하지도 않아요. 객관적으로. 예.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내 시간 뺏기고 루틴 깨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럼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 이것도. 내가 수험생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휘말릴 때마다 내가 공부로 손해보고 마인드 컨트롤 못하고 루틴 깨지고
이게 누적이 돼봐요. 누적이 돼봐. 남들 10회도 갈 때 나는 5회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공무원 시험 봐봐요. 공무원 시험이 영어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공무원 시험 보는데 영어가 없어요. 순수 암기 시험이야. 한글로만 나와요. 그러면 암기 시험은요, 저도 해봤지만 무조건 많이 본 사람이 장땡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암기 과목은 무조건 많이 보고 무조건 기본서 많이 돌리고 무조건 문제 많이 풀어보는 사람이 장땡이야. 예. 무식한 방법이 통하는 식이에요. 이 암기 과목은요. 많이 본 사람이 장땡이니까 많이 돌린 사람이 장땡이에요. 근데 많이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결과가 나오겠죠. 남들 한 90점 나올 때는 75점 나오고. 영어 안 봅니다. 암기 과목만 있어요.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은 암기 과목만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어가 나름의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영어가 없기 때문에 변별력 자체가 막 크게 없어요. 영어가 있으면 이게 영어 성적을 못 통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나름 어떤 커트라인을 걸러주고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경찰 시험이 그랬잖아요. 이번 경찰 시험이 영어가 정말 어려워가지고 커트라인이 정말 곤두박질 쳤거든요. 이번에 경찰 시험이. 예. 영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일단 합격부터 하세요. 공부만 하세요, 공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공부한다.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내 양 채운다. 집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 공부를 막지 못해. 난 공부만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 꿈자원님. 어찌됐건 간에 이번 일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봐도 안타까워요. 가족이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족이 가족답고 가족다운 역할을 해야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가족다운 역할을 못하는데 무조건 가족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안아줘야지,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도 가족다운 역할을 못하면 가족들이 떠나거나 가족을 인정 안 해줍니다. 이번 사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무조건 가족이니까 책임지고 혈육이니까 감싸줘야 된다. 옛날엔 그랬을지 모르겠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가족도 가족 역할을 해야 받아주는 거지. 가족 역할 안 하면 우리 나무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족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 님도 지금 그렇게 될 상황이잖아요, 꼼장언니. 나중에 붙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님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족들하고 만나긴 할까요? 만나지도 않겠죠. 만나지 않으니까 연락도 적게 하겠죠. 거의 바쁘니까. 그리고 지금 4, 5일이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5달밖에 안 남았어요. 5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5달 밖에예요. 5달 시계나 남은 게 아니야. 5달 밖에 안 남은 거예요. 밖에. 밖에 안 남은 거기 때문에 더 열올리셔야 됩니다. 올해 연말 겨울을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 불태워가지고 봐야 됩니다. 겨울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내년 시험 한 방이 결정이 돼요. 꼼장언니. 일단 가족이는 제껴두고 내 학교만 생각합시다. 꼼장언니. 누나이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도 누나분이 해결하겠죠. 너무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님은 수험생일 뿐입니다. 그래봤자 님이 공무원 시험 합격 못한 수험생이에요. 잊지 마세요. 아무튼 제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도 안타까워요.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제 얘기 듣고 마음 다잡고 내일부터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